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저는 이제 고대부고 영어를 맡고 있는 최상엽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한국 외대를 나왔고 지금 메가스터디랑 그리고 인터넷 강의 그리고 이제 대치S에서 이제 고3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제 N수생들도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어 최신 트렌드, 이제 아무래도 뭐 내신 간담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그리고 이제 고대부고라면 알아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입시예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내신과 수능 이제 둘 다 챙겨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시 일단 먼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수능 100%였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입시가 이제 정시도 이제 수능 80%에 내신 20%. 그러니까 정시도 이제는 내신을 챙겨야 하는 그러한 시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 영어 등급 분포, 이게 절대 평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원하는 대학교들이거든요. 이제 여기 인서울 중에서도. 근데 대부분이 2등급 미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내지 학과 평균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제일 1.1등급으로 제일 높았고, 그리고 영향력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1, 2등급과 점수가 좀 커요. 이제 5점 정도면은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과 수능 둘 다 챙겨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시 전형이 조금 확대가 됐더라도 이제 수시 비중 같은 경우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둘 다 챙겨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평가원 출제 방향성. 이거 이제 수능 관련해서 아직은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뉴스에서 떠들썩했잖아요. 이제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변별력은 확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이제 2025 수능 21번 문항이에요. 3점짜리 문항이고,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25 수능에서 지금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선택지를 보시면요, 되게 문장 자체는 사실 이제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단순해요. 심플해요. 근데 여기에 밑에 선지,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게 애매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선지를 완벽하게 고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변별력을 하고 있다. 수능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3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교과서나 그냥 학교 프린트 조금씩, 그거를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면 사실 100점 혹은 실수하면 1개, 그래서 막 96점, 97점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되게 5일간의 시험 기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학교 때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났지만, 이제 5일이라는 시험 기간에다가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되게 범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워도 점수가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고 들어간다 한들 최대 65점이에요.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본 실력이 좀 받쳐줘야 된다. 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조금 보기 편하게, 학부모님들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중등, 고1, 고2, 고3. 그러니까 한글로 보시면요, 일단 글자 수부터 차이가 되게 크고, 그리고 읽으면 뭐 인간과 동물 간의 심리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며 정서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은 우호적 모습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게 한글로 읽어도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튕겨나간다고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 때, 고대부고 이제 모의고사 대비 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이제 요렇게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는 구문 독해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이에요. 사실 아까 같은 글을 보셨겠지만 글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기니까요. 그래서 감으로 푸는가 혹은 기본 실력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실력도 닿도록 좀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대국어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내신 과정 이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Q&A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이제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겠지만요,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출제 범위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객관식은 21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6문항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이 한 36점, 34점에서 40점 내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서술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암기식으로 외우면 이제 최대로 나와도 65점. 그래서 왜 그런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문제 유형당 문제수라고 해가지고 보면 다 골고루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그래서 요거 듣기 부분이에요. 근데 듣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답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국어가 특이한 게 모의고사 이제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스닝이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리스닝이 포함이 되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서답형으로 듣고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듣고 바로 뭐가 틀렸는지 골라서 직접 적어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리스닝에 대한 대본도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스닝 대본도 제가 따로 위클리 주간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매주마다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네모 안에 단어를 대체하는 표현. 그러니까 단어 말고도 본문 내에 있는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도 묻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동의어 반의어거든요. 그래서 고대국어 내신 민출 어휘 동반이어도 따로 있습니다. 교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본문 변형이 난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어휘, 그러니까 동의어나 그 어휘에 맞춘 반의어 이런 거를 묻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틀린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장을 골라서 그거를 새롭게 맞게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제 꼼꼼하고 정확한 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내신 범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문법, 이제 어법 실력도 갈고 닦아야 된다. 고대국어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는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주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단어가 5개밖에 주어지지 않고요. 요거를 활용해서 2개의 단어를 더 추가해서 서술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단어만 주어지고 영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건 힌트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철자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철자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최종 분석본에 이제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주제, 주장,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어주거든요. 분석본에. 그래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영작 연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요. 선지가 1, 2, 3, 4, 5번 해서 다 영어 선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길죠. 그래서 사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미 숙지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숙지는 이미 필수고요. 자, 근데 본문 변형이 살짝 일어나고, 그리고 영어가 빈선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활용해서 선지로 쓰십니다. 출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동반이어를 이렇게 고등 기본 어휘나 고대국어 내신 빈출 어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이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로 교재에 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요. 요게 이제 시험 범위였어요. 내신 시험 범위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요약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기를 해도요. 요 본문은 나오지 않잖아요. 이 요약문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빈칸을 뚫고요. 거기에 올바른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 내용은 숙지는 당연히 필수고 본문 암기도 필수인데, 근데 그 본문 암기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서술형 부분에 이제 변별력, 이제 영작 스킬을 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요거는 대부분 이제 오답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최종 분석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본문에 대한 요약문을 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약문도 조금 암기, 혹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만약에 본인이 내용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바로 이제 그런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요약문들 이제 제가 해석을 해줄 거고 최종 분석분에 실어서 같이 영작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능 텍스트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 때 쓰는 교재들이고요. 그래서 어휘, 문법, 구문, 그리고 독해 이렇게 나눠서 교재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나머지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거 보시면 지금 쫙 나열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동의어, 반의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대한 이제 여기 moreover, furthermore, what is more, in addition 이런 거. 그러니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에 대해서, 그리고 반의어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학생들이 보기 쉽게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고대국어 버전으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은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내신 부분인데 요거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제 저는 학교별로 이제 원하는 문제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한 분석, 그러니까 뭐 이제 기출 문제를 아까도 봤다시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보통, 저는 학습이잖아요. 영어는요, 학습 중에서 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반복 수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리닉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좀 관리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교별로 다른 렉처 노트, 그래서 중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도 쉽게 이해가 가도록 만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티컬 스킬스라는 이제 제 독자적인 커리큘럼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직접 정규 1등 학생이 쓴 건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진도 나간 부분들을 그 학생이 직접 적은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이 직접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적어서, 그리고 밑에 이제 요약까지 스스로 한글로 요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리닉 때 따로 1대1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되게 범위가 많아져서 그 범위를 수업이 만약에 100%라 치면 머릿속에 30%만 남고 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100% 남기고 가야 되는데 30%만 남기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60%, 70%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내가 뭘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리뷰 테스트와 진단고사 위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는 이제 학교 시험 범위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학교 시험 범위를 제가 고대국어 위주에 맞춰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매번 이제 리뷰 테스트 누적으로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누적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다 나갔다고 해서 교과서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계속 누적해서 제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해서요, 학생들이 계속 학교 시험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크램블. 아까 설명드린 뭐 제목, 주제, 빈칸 이런 것들,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다 실어 놓습니다. 학생들이 보기 쉽게요. 그래서 여기 파이널 노트 때 이제 최종 분석본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뭐 제목, 주제, 그리고 내용 일치, 영영풀이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거 다 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옆에 보시면요, 이제 조건문, 아까 영작 보셨죠? 그 영작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고사는 실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국어랑 똑같이 똑같은 문제 유형에 똑같은 문제까지, 그리고 시간까지 똑같이 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고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종 진단고사에서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Q&A예요. 이제 어머님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답이 맞아요. 근데 정답률이 낮은 편도 아닌데
제가 이게 왜 답이야?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어를 감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아니에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처럼. 그래서 제가 공식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문제 유형별로 설명을 또 방법론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부분이에요. 이제 관리 부분은 이제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연히 미흡 학생은 당연히 관리하고요. 근데 특히 3, 4등급 학생이나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클리닉 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네, 카카오톡으로 이제 주고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 드리고, 그리고 학원 친구라는 어플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학원 친구라는 어플에 이렇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고 저는 새벽 3시까지도 질문을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일이 사실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새벽 3시, 4시가 됐든 저는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못한 것들을 적으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계속 공부 얘기만 했는데 공부 이외에도 예비 고1이라면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대학 전공은 또 뭘 하고 싶고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 사실 이거 하고 싶은 것과 대학 전공을 생각을 하면은 공부량이 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뒷부분은 이제 학생들 직접 합격한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뭐 연세대, 의대나. 그래서 직접 한번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